국가철도공단에서 가장 책임 있는 분 모신 분이 누군지. 네, 지금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오신 담당자님의 소개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국가철도공단의 집택스키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걸 부장입니다. 안 들립니다! 나올 해주세요! 올라가서 해주세요! 안 들립니다!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들려. 누가 와도 이게 주민설명이에요! 기본이 안 돼서 기본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철도공단의 집택스키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걸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임자입니까? 인사결정권자 총 책임자입니까? 제가 GTXB를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러 왔습니다. 네. 의견을 뭘 수렴하나요? 뭘 제시를 하셔야죠. 예, 지금부터 저희 그래서 수도권 광역철도 B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기본 설계에 대한 안내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의견이 수렴되면 반영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10월 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간에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기간 내 나온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회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회 순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사업에 대한 환경평가 담당하고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의 윤혁진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설명회 설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로는 사업의 개요, 그 다음에 환경평가 초안, 그 다음에 사업 노선에 대한 계획 순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용산 상공 건설 사업이고요. 위치는 용산구 한강로에서 경기도 구리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선은 전체 24.3km가 되고요. 본선 기준으로는 19.97km, 중앙선 기준으로는 4.3km가 되겠습니다. 설계 속도는 200km고요. 운행 속도는 약 82km 정도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국가철도공단이 되고요. 수행기관은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협의기관은 저희 환경평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협의기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을 해서 광역교통문제 해소 및 혼잡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노선은 24.3km지만 전체 GTX-B 노선은 인천대 입구부터 마석까지 전체 13개 정거장이 있는 82.7km가 전체 연장이 되고요. 저희 구간은 용산 정거장부터 해서 빨간색으로 된 용산 정거장부터 해서 상공 정거장 이후 구리 갈매동, 그 다음에 임창동 구간이 저희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노선 현황입니다. 저희 전체 4개 공구에 대해서 현재 설계가 좀 진행되고 있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약 본선 기준으로 1km 정도가 구리시에 지금 포함이 됩니다. 본선 기준의 노방 구성은 터널이 약 30% 정도 저희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토공, 개착 구간, 유탁 구간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선 기준으로는 1km, 중앙선 연결선 기준으로는 1.4km 정도가 저희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환경평가 실시 근거는 이제 철도 건설 사업 중에 길이가 4km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3km가 되기 때문에 평가 대상 사업이 됩니다. 협의 요청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면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년 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이후로 해서 21년 8월 전략환경평가 협의를 환경부랑 완료를 했고요. 22년 3월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이후로 현재 지금 환경평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목표로는 올해 말까지 환경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환경평가 수행 절차로는 환경평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을 하고요. 이후에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평가서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이후로 주민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환경부랑 협의하면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빨간색 점선 구간 공약목표 기간에 지금 있고요.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가 저희 공약 기간이고, 주민들 의견이 있으시면 10월 4일까지 공약 장소에 별도의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환경지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 노선으로 해서 저희가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이제 별도로 표기는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토양 항목 등에 대해서 2계절 조사 저희가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주요 항목별 현황 예측 저감 방안입니다. 이제 동심물상 항목이고요. 저희가 도심진에 지금 계획된 내용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도심진에 주로 발생된 확인되는 종들이 저희가 조사 결과 지금 발견이 됐고요. 주요 종으로는 이제 황조롱이가 한 개체가 좀 발견됐습니다. 야해측 및 저감 방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진의 저희 사업 특성상 일반적인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해서 영향을 좀 최소화시킬 계획인데요. 단계별 공사를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조선 전인종 장비, 그다음에 야생동물 보호 교육 등을 실시를 해서 농식물상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황조롱이는 여기 교문동 이런 쪽에 저희가 한 개째 발견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기질 항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업 노선으로 해서 저희가 대기질 5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 지점에서 대기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측으로는 저희가 2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시 이제 대기 환경 기준은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오염도 분포 현황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감 방안으로는 저희가 세균 세차 시설이나 주기적인 살수, 그 다음에 비상 방지망 등을 설치를 해서 대기질의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제 수질 항목입니다. 인근 지표수 이제 중랑천 조사 결과를 했을 때 지역이 기준으로 약간 좋으면서 보통 등급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정점부 인근을 해서 지하 수질 저희가 한 지점을 조사 결과 생활용수 기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수질 항목에 대한 예측은 주로 이제 토사 유출, 그 다음에 터널 폐수, 그 다음에 지하수 강화, 오수 발생 등이 이제 공사시 주요 영향 요인이 되는 거고, 운영시 같은 경우는 지하수 유출이 이제 주요 영향 요인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감 방안으로는 침사지나 가배수 등을 설치를 해서 토사 유출을 최대한 좀 저감시킬 계획이고요. 터널 폐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해서 처리 이후에 공사용 작업수 등으로 최대한 좀 재이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하수 영향 관련된 부분은 터널 공사할 때 이제 차수 공법을 적용을 하거나 터널에 이제 방수 배수 공법을 시행을 해서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시 관련해서는 발생 지하수는 이제 청소용수나 세척용수 등으로 재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제 소음진동 항목입니다. 저희가 이제 구리시 관내에 저희가 한 지점 저희가 조사 결과 이제 주야간 소음 기준을 일단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공사시 영향 예측으로는 이제 건설 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 진동 영향, 그다음에 발파에 대한 소음 진동 영향이 예상이 되고, 저감 방안으로는 저희가 이제 저소음 저진동 장비를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가설 방화 판넬, 그다음에 이동식 방음벽, 소음 방지 장치 등을 설치를 해서 소음 진동에 대한 영향을 공사시 때 좀 최소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동점부에 저희가 지금 지상부 구간에 좀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기 때문에 철도 소음에 대한 영향이 예상이 되고요. 저감 방안으로는 이제 흡음형 방음벽 한 3.5에서 6.5m 정도 지금 방음벽을 설치를 하고 필요시에 이제 소음 저감 장치라고 해서 상단에 방음벽 상단에 저감 장치를 설치를 해서 소음에 대한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형기질 항목입니다. 저희 구리시는 이제 수락지맥을 일부 통과하는데요. 이제 저희 구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리시 관내가 일부 이제 수락지맥을 통과하는 부분은 터널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맥에 대한 영향은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형 지질이나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지질의 경우에는 저희 사업 노선 인근으로 체인적으로 한 4km 정도 이렇게 해서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향 예측으로는 소음 구간에 대한 일부 이제 지형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하 불적에 따른 지하수 발생들이 주 영향 요인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감 방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사 유출 방지 침사지라든지 가배수를 설치를 해서 토사 유출을 최소화시키도록 할 계획이고요. 유출 지하수는 장비 사용수나 세척수 등으로 이제 최대한 좀 재이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유출은 터널 공법인 차수 공법, 그다음에 방수 공법 등을 저희가 시행을 해서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황해안 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업 노선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설계사에서 추가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공구 구리시 구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김승현 전무입니다. 지금부터 사공구 노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TS 사공구는 GTS 노선 건설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용산 상공 구간에서 마지막 공구입니다.
이 마지막 노선의 형태는 기존 영준선으로 접속되는 본선과 이후에 나오겠지만 기존 중앙선으로 연결되는 중앙선 연결선 구간으로 노선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존 경춘선에 접속하는 본선 구간의 경우에는 전체 연장이 약 3.26km 정도가 지금 되는데요. 그 중에 구리시 구간은 0.98km에 해당됩니다. 노선은 지하에서 시작돼서 기존 경춘선 좌우측으로 근접해서 통과하면서 구릉 제2터를 지나서 점차 지상으로 노출돼서 갈매역 인근 앞쪽에서 지상구하고 접속하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선은 구리시 구간의 경우에는 일부 터널과 개착 박스, 토공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선 계획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현재 노선과 나란히 되고 있는 이 경춘북로 국도 47호선 쪽으로 저희가 추진한 노선이 가급적 영향을 최소화시킨 노선 계획을 좀 수립하는 걸로 일단 노선 계획 가장 주안점을 잡았습니다. 다음 기존 중앙선으로 접속되는 중앙선 연결선 구간입니다. 노선 연장은 전체 3.25km 중에서 구리시 구간은 1.41km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에서 노선이 통과하면서 기존 중앙선 망우 터널을 지나서 바로 지상구에서 노선이 접속하고 구리역 앞쪽 인근 토공구에서 노선이 접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 종점부에 인근하고 있는 주택가나 초등학교들과의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 피해 작업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고요. 인창 2로나 기존 도로등에 대한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서 단계별 교통체계 등을 좀 설계에 현재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노선 계획에서 설명을 마치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 전에 국토부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 먼저 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토교통부 고문 변호사님이신 송진호 변호사님 앞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자리는 아니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 자리를 좀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고 또 구리시의 희망시작이라는 시민단체를 두고 있는 송진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단체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GTX B 노선 갈매역 정차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시민단체가 국토부와 관련된 국토부 장관의 개인 면담을 추진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시민의 염원, 바람을 반드시 전달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또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양평대교 문제다, 순살 아파트 문제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없어서 좀 면담 일정이 계속 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는 우크라이나를 좀 방문하고 계시는데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오시면 바로 면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들고 있는 이 피켓도 그대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장관님에게 직접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 시민들의 염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또 현 여당 지도부에게 이 GTX, 그러니까 교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에게 이 GTX B 노선 갈매역 정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계속 찾아가서 의회에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 만나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GTX B가 왜 정차가 갈매역에서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차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갈매역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충분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단체 대표로서 저희 신양시작 시민단체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 현재 단계가 이만큼 와 있다.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국토부의 장관님 비롯해서 정치인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제가
GTX-B를 정차시키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시민 여러분들의 바램과 생각을 저희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쿄구랑 그다음에 정치권에 알리고 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금 알리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주민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먼저 들어주시고. 간단한 네. 질문입니다. 맹꽁이가 발견이 안 됐나요? 갈매 역세권에. 끝났습니다. 갈매 역세권 정확히 어디로 말씀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거기 그 재정구간 부분에서 이제 올라오는 지점 말씀드립니다. 여기 정도 좀. 네, 태릉 CC 쪽이죠. 육사인 쪽. 태릉 CC 쪽은 저희가 이제 2차 조사 결과까지는 반영을 못했고요. 저희가 태릉 CC에 관련해서 이제 협의할 때 의견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태릉 CC 쪽에다 계속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조사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전체 계획은 4계절 조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초안서에는 부득이하게 2계절 조사 결과만 저희가 제시를 해놓고 지금 이제 3계절 조사, 여름철 조사했던 내용은 태릉 CC에 이제 조사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는데요. 맹꽁이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제가 따로 들은 건 없는 걸로 보십니다. 별도로 만약에 맹꽁이가 서식이 확인되거나 하면 저희가 저방 대책을 수립을 해서 영향을 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보고서에 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본 보고서에 소음진동 분야 보고서 좀 볼 수 있어요? 보고서는 저희가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 이 파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하려고 지금 본 보고서를 요청을 하는데 본 보고서가 없다는 여기 파일이 있으니까 좀 띄워주세요. 저는 지금 갈매동, 갈매 동구 인창 교문 1까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고요. 지금 본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보고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저희가 일단은 페이지 943페이지 좀 보여주시고요. 사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영향평가서 지금 기초자료에는 그 기재되어 있는 거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LH 등에서 뭐 제출하고 입각한 객관적인 문헌과 그리고 현장 조사, 뭐 측정이겠죠? 를 바탕으로 작성을 하셨나요? 예, 저희가 지금 그 문헌자료로 저희가 활용했던 부분은 이제 환경평가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거 하지는 않고요. 그 환경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협의가 완료되거나 검토가 완료된 상황에 대한 보고서는 이제 등재를 하게 돼 있고요. 일단 보고서상에 LH 자료랑 철도공사 측의 자료들은 확인을 했어요.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는 맞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여부는 분명하다는 얘기죠. 예, 그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했기 그리고 때문에 측정도 분명히 하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표 8.5.4-44 좀 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나요? 확대 안 돼요? 네.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 이 표죠. 지금 경춘선과 중앙선에 있는 열차들의 대수. 8-44. 여기에 보면 지금 전동차 이 대수죠. 경춘선은. 그리고 중앙선은 이 밑에고요. 지금 합의 113대. 현재 기준으로 지금 작성을 하셨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사이트에서 저희가 확인한 자료를 그러면 GTX 개통 시에 그 운영부는 반영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선형 자체가 이 열차들은요, 저희 노선을 활용하지는 않고요. 저희 그 제장사업 구간을 합류 구간이죠. 네, 그러니까 합류가 되긴 한데 저희 구간은 지금 80대랑 12대 지금 들어간다고 표현했던 것은 이제 전체 운영 계획. 그러면 지금 소음과 진동에 대한 예측치를 하실 때 합류 구간은 교통량을 전부 다 반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예, 요 교통량을 전부 다 반영한 겁니다. 반영을 한 건가요? 예, 예. 2025년부터 개통되는 그 상공 마스칸 셔틀 열차는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운행분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셔틀 열차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반영하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개통 후에 폐지를 하겠다 또는 다른 곳으로 좀 이전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계획에 대한 반영 그러니까 폐지를 하거나 이런 계획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철도 지금 제작까지 계약돼 있는 상태고요. 25년도 상반기에 지금 개통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영시키지 않은 거는 데이터 누락이 맞죠, 그러면? 빨리 개통됩니다. 뭘 준비하고 그럽니까? 잠깐만요. 저희 소통 담당자, 우리 국토 담당자, 책임자분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계신 분은 시행사 담당자. 일단은 아니 잠깐만요. 기본 자료가 지금 누락이 됐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내용을 제가 지금 그 누락된 부분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아니 할 철도공단에서 자료를 받으셨다면서요? 철도공단에서 자료를 받은 자료는 그렇죠. 근데 누락이 맞죠. 셔틀 열차 개통 예정인데 지금 계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량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누락이 맞죠. 네, 맞다고 좀 질의가 많아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944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철도 소음에 대한 예측 모델링, 쉐르 다시 공산으로 지금 예측하신 거 맞죠? 독일식 모델링 맞습니까? 예, 모델링. 예, 이 표에는 열차의 최고 운행 속도, 적용 속도, 편성 길이,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 비율 이렇게 적용 인자로 넣는 게 맞죠? 예,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면 전동차의 길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전동차가 전철 맞죠? 위에 보면 전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철 길이가 80m입니까? 1칸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한국철도 차량기술사회랑 회에 지금 공제되어 있는 철도 차량의 제원은 한 양당 19.5m입니다. 그게 8량으로 지금 계산하면 156m입니다. 이 길이가 2배가 됩니다. 철도 차량의 길이가 증가되면 소음량 늘어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거짓말로 작성했습니까? 맞습니까? 엉망이네, 엉망. 맞습니까? 이거 설명 다시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난해! 그리고 그 표에 보면 GTX-B의 당초 6량이라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월 2일 국토부 엄영소 2차관 합동설계사무소 방문, 인천에 방문하셨어요. 거기에 그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겠죠. 지금 6량에서 8량으로 개량 중이다. 제한 중이고 그렇게 실시 연락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데이터 있습니까? 계획이 확정된 안은 8량에 대한 건 그러면 두 가지 안을 내놓으셨어야죠. 6개 안에 두 가지 안을 내놓으셨어야죠. 변경에 대한 부분도.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 데이터도 지금 잘못됐죠. 좋은 데이터 숨기려고 한 게 뻔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 이게 흡음률을 나타내는 거 맞죠? 맞습니까? 예. 여기 보면 그 밑에 비고란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참고치가 없는 열차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로 적용한다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가장 낮은 수치는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54라고 되어 있죠. 이 비율은 KTX 산천의 흡음률입니다. 하지만 그 논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최저치가 0입니다.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디스크 브레이크 구성량에 따라서 오차 범위가 2에서 7dB까지 상향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이 평가서 상의 환경 기준치는 얼마죠? 50dB입니다. 지금 최고치가 얼마죠? 50 합성 기준에서는 59.8 정도로 보시면 그렇죠. 0.2 오차 범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저감 대책이라고 마련해 오셨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오버시 대책이 있나요? 어떤 그 소음 기준치가 오버됐을 때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예, 저감 시설을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감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본 실시 설계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지 맞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중에요? 사후 반평할 때?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아니 지금 데이터 자체가 엉망인데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알겠습니다. 893페이지 좀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정원시설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인창초와 유치원의 거리가 불과 10m도 채 안 됩니다. 지금 중앙선 합류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처에 주거단지인 동산 아트빌 같은 주거단지임에도 10m 이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역거리 상호. 맞죠? 여기 지금 주요 정원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소음 진동 측정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음 진동 왜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우선 학교는 자체가 주요 정원시설 아닙니까? 대표 지점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추가 아니, 조사해서 아니 조안에 반영해야죠. 조사를 미리 하신 다음에 저희를 설명하고 설득하러 오셨잖아요. 맞잖아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873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뭘 준비한 거야? 다 거짓이야 이거. 여기 보면 밑에 위에는 문헌 자료는 LH가 됐든 뭐 기타 공사 뭐 GTX A 그다음에 LH 자료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 참고한 자료고요. 밑에 현황조사 자료는 실제 측정한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밑에 보면 MV 5 지점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631번지 구리 갈매 6단지 아파트 맞습니까? 측정할 때 공문 보내셨어요? 공문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하지는 않았고요. 그럼 몰래 측정하고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측정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입주자 대표 회장도 모르게 측정하고 갑니까? 어제 확인을 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님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공문 온 적 없고요. 언제 측정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료를 지금 기초 자료로 쓰십니까? 저희가 조사를 할 때 공문을 다 발송하는 거는 그 지역에 별도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공문 발송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아니 개인 사유지를 들어가면서 공문도 없이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저희가 지금 조사한 아파트 단지 내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단지 내에서 분명히 조사한 발송하셔야 됩니다. 제 근데 안 하셨잖아요. 언제 하셨는지도 지금 언제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지점은 2월이나 어디입니까? 4월 달에 조사를 했고요. 어느 지점에서 하셨습니까? 609동 옆에 그다음에 그 옆에 1층? 예, 1층에서 1층? 이쪽에서 어떻게 소문을 해? 자, 들으셨죠?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야 방음 몇 개에서 누가 소음 측정해? 다음에 뒤에서 소음 측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 조사 지점들을 보시면 이게 아시겠지만 만든 거냐? 사업 처리해라. 그 소음 측정이 많이 됩니까? 잘못됐다. 그게 왜 소음 측정입니까? 아니 법원에서도 1층하고 자, 3층까지 돈을 안 줘요. 잠시만요. 모처리가 안 자. 준다. 어떻게 국가에 이렇게 당해집니까? 자, 준비 좀 하고 해라. 잠시만요. 준비 좀 합시다. 준비 좀. 네. 주민들이 뭐 그리고 장난이야. 인창초회 같은 경우는 측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측정이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기초 데이터를 선정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문헌 자료를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이 2조 3,50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간이 지하로 관통합니다. 유일하게 지상 구간으로 드러나는 구간이 저희 구리시입니다. 하지만 2조 3,500억짜리 사업 중에 이 간단한 기초자료 작성도 안 돼 있는 사업이 지금 GTX B 사업입니다. 저희 한두 번 소강 본 거 아닙니다. LH에다가 당했고요. 여러 번 지금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학습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식 갈매동은 공공주택 특별지구입니다. 때문에 LH에서 선시행하고
지금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구리시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구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사업 때문은 아니고 트램도 있고 뭐 GTX-B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사전에 용역을 했습니다. 이 발주한 용역하고 이 발주한 용역은 적어도 3군데의 표본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밤, 낮, 지점, 층별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우리 시간 거요.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우리 시간이 더 정확하죠. 자, 이 자료와 이 자료는 괴리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이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신뢰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주민들이? 과연 이 본 보고서는 아예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간단하시네요. 아니 말씀이 이게 뭐 이게 잠깐만요. 담당자는 해명하시. 잠시만요.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시행규칙 23조에 따라서 거짓, 부실 작성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현황 조사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사는 저희가 안 하셨잖아요. 구리시가 저희가 지금 관내에 지금 2개 지점이 지금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갈매동이랑 인창동이 위치하다 보니 갈매동을 저희가 대표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구리시에서 측정한 자료가 6단지 1층입니다. 그것도 방음벽 밑에서 했다는 얘기죠. 방음벽 그렇죠? 옆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의 작성 자료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허위이거나 가짜 데이터라고 의심 안 할까요? 그리고 그 기초한 자료 가지고 모델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믿어야 될까요? 아니요. 믿어야 될까요? 아니 원희룡 장관님이 오셨으면 옷 벗어야 돼요. 지금 용역사는 문 닫아라. 아니 이분들 지금 시간 다 쪼개갖고 오신 분한테 거짓을 이렇게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용역사는 용역사는 문 닫아라. 제가 그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구리시를 기만하시는지. 피해를 당하는 거는 구리 시민입니다. 갈매동 주민들이고 인창동 주민들입니다. 국토부 아니잖아요. 철도공단 아니잖아요. 사업 시행자들 아니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네, 사는 저희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 설명에 허위 데이터로 이렇게 지금 브리핑 하시는 거 지금 본 보고서는 아예 설명도 안 하셨어요. 그냥 요약서만 하셨고 크게 문제 없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의혹들 규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라고 하면이 아니죠. 필요합니다. 기초 데이터 주셔야 되고요. 저희 구리시에서도 요구할 겁니다. 시의회에서도 요구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의혹들이 규명되지 않을 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5항 제2호 56조 1항 제2호 작성의 기초 자료가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대행사 자격을 박탈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28조 제4항 제2호 41조 제1항 2호에 따라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와 구리시의회가 그리고 주민들이 맞습니까? 입주민 여러분, 국토부는 구리시를 기만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41조 5항에 따르면 지금 발주처가 국가철도공단이죠. 맞습니까? 네. 자, 국가철도공단은 예측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맞습니까? 총책임자는 사퇴하라.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현재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근거인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 1항 제4호 그리고 4호의 3회에 따라서
동해종합기술이죠. 동해종합기술과 국가철도공단은 환경부에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갈매동은 모두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앞으로 역세권 개발까지 모두 다 포함됩니다. 자, 공공주택 특별법의 소음 기준은 뭘까요? 무슨 법일까요? 소음환경 기준 적용 받습니다. 네. 소음 뭐라고요? 소음환경 기준 적용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그렇죠. 소음환경 기준 적용 네. 받습니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주택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그렇죠? 지금 그 소음 기준치 아십니까? 네, 야간 같은 경우는 도로변 간화 지역 같은 경우 55dB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LH에서도 현재 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받아서 저희가 불과 몇 년 전에 소음이 너무 심하니 국민 권익위를 앞세우고 조정 합의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이 53dB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아까 뭐라고 하셨죠? 59.8, 0.2dB 났습니다. 저희의 목표치가 53dB였습니다. 이거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아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3dB 적용하도록. 하지만 소음 측정 그 환경영향 평가할 때 그 주민들이 얻어낸 방음벽조차도 본인들의 소음 저감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존 철도는 1m 단 1m 올렸습니다. 이게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법령 관련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환경 기준 적용을 했을 때 55dB를 적용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그 법 안에 비고 부분에 보시면 철도 소음은 제외하도록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소음치를 들었을 때 철도만 시끄러워라고 민원일까요? 모든 게 합성소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 합성소음은 분명히 구리시로 민원이 갈 테고요. 철도청은 안 갑니다.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다시 55dB로 맞춰야 됩니다. 구리시가 뭔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55dB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방음벽도 법적 최고 높이로 18m로 올렸습니다. 더 이상 올릴 수도 없습니다. 대책이 있으십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차도 안 하면서 왜 시끄럽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인창동의 문제입니다. 자, 중앙선 개통이 언제입니까? 중앙선 개통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사업 구간이 중앙선. 저희 구간은 2030년도 개통이 됐습니다. 아니요. 중앙선 개통 시기. 철도 공단이 나왔을 테니까 답변을 하시라고요. 기존 중앙선은 제가 알기로는 2008년에 개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이요? 자, 중앙선은요, 최초로 개통한 게 1939년도입니다. 전철이 다니는 거는 2005년도랑 그렇죠. 2008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창초등학교가 언제 개교되신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1921년도. 얼마 전에 100주년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 수익자 부담 원칙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거기를 지나갈 때 수익 안 납니까? 많이 나죠? 안 납니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본 사업에서 중앙선까지 연결한다는 거는 결국에 중앙선의 지금 포화도를 해결하고 새로운 철도 교통량을 진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수익을 창출하는데 지금 원인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안 하십니까? 거기는 특단의 조치는 안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구리 구간, 지금 지나가는 구간 전부 다 기존까지 힘들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 대책 안 내놓으십니까? 더 늘어날 텐데 그 소음 대책 안 나왔습니다. 터널로 덮든 지하로 가든
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사업 구간 딱 끝나는 인창초 구간까지만 방음벽 조금 세워줍니다. 애들 수업 환경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대답하세요. 그 주변에 거주민들 소음 지금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리 어떻게 나갑니까? 아니, 일단 추가적으로 소음 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 검토가 아니고요. 하지 마세요. 새로운 수익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리 구간을 전부 다 덮어주시든지 지하로 해주시든지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시민들 그 철도 가지고 벌어먹고 살지 않습니다. 맞죠? 저희는 하루하루만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9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창초의 공사시 소음 대책입니다. 이 공사 굉장히 길어집니다. 애들 학습환경 보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방음벽 세워도 대책이 수립되지 않습니다. 소음치가 넘어갑니다.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겠다는 게 소음 방지 장치랍니다. 자, 소음 방지 장치. 자동차의 엔진과 팬 부위를 밀폐를 시키고요. 소음기를 부착하고 부지포를 덮고 강철 덮개를 덮고 이동식 대형 방음 천막을 치겠답니다. 이런 공사장 보셨습니까? 그 차량을 이게 지금 대책이라고 내놨습니다. 어떻게 아이들 교육 환경 보장하시겠습니까? 이 대책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덤프트럭 기사가 용역 써서 왔는데 자기 차 덮고 엔진 덮고 그 특단의 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까? 그 공사 차량들 전부 다 외부 인력입니다. 그럴 의무도 없고요. 용역에 따라서 그냥 일당제로 하면 끝입니다. 그 차량들 다 덮고 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책이라고 마련된 게 맞습니까? 아니요. 아이들 학습환경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역 주민들 시끄러움 어떻게 보장하실 겁니까? 이딴 식으로 하고 지금 환평을 받겠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만한 겁니다. 불씨는. 저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이 허위 데이터 부분들 분명히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창동의 열악한 지금 소음 환경들 무조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 GTX-B 사업을 철회하라! 물어보십시오. 국토부는 대형건설이든 간에 구리시에서 시민들 무시하고 공사 진행하거나 이런 계획을 진척시켜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결국 구리 시민들한테 백기투항했습니다. 그분 명확하게 아시고요.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환경평가해 오거나 우리는 재정구간이기 때문에 갈매역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신다면은 저 구간 절대 공사 못합니다. 저 구간 공사 못하면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나와서 발표하신 분들 다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하게 책임질 각오로 일하셔야 됩니다. 갈매역 공사 앞으로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관여하는 이상 재정구간에 참여했다라고 하더라도 24시간 갈매역 정차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박아놓고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든 대형건설 관계자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갈매역 정차는 무조건 해야겠습니다. 해야 된다. 노래를 부르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주신 말씀은 충분하게 국토부 관계자나 민간 사업 시행자한테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분위기 이거 지금 오늘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 시작이고요. 여기 왜 국토부는 안 왔습니까? 국토부에 가서 이 사업 아실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과거에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분위기 말씀해 주시고 갈매역 정차 없으면은 GTX 비노선 우리 집 못 지나갑니다.
구리시 못 지나가면은 GTX B 노선은 실패하게 되는 거고 이런 사업 어렵지 않습니다. 1년 정도만 공사 못하게 하면은 재정 부담 가서 재정 부담도 결국 못하게 됩니다. 그건 다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계속 설명에 진행하실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고의로 거짓이나 잘못된 초안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개최를 했고 폐회 선언을 하면 저희는 즉각적으로 오늘부터 고발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개최 하시겠습니까? 다시 초안을 바로 잡고 다시 재개최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책임자가 말씀해 주세요. 미친에서 하지 말고 언론부터 넘어가지 마세요. 선생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오늘 주민 설명회 인정하실 겁니까? 공문도 보내고 그리고 주민 설명하고 지금 저희 서류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얘기하세요. 서류 하나 없이 이렇게 설명해 말 됩니까? 답변하세요. 들어왔어요. 일단은 주민 설명회 한 걸로 인정을 하고 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시 주민 설명회를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빨리 답해 주십시오. 답변해라. 아니 답변해. 질의를 했으면 언제까지 답변하겠다 소명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민 설명회 자리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자리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분들에 아니 대해서 거짓이라고 하고요. 거짓이라면 그걸 만족을 못해요. 주민 설명회 이후로 저희가 공청회를 별도로 좀 진행을 해서 공청회 말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야. 검토 자료를 좀 전달하는 것도 하는 방법일 것 같아서요. 필요 없다. 질문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인정할 거냐면 우리는 다 필요 없고 소송까지도 불사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하라고요. 여기 공무변호사님 자 이거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해라. 그거 얘기할 거라고요, 빨리.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부실이 아닙니다. 허위 데이터입니다. 허위 데이터는 아니고요. 증명하세요. 덩어리가 딱 저희가 증명해요. 증명을 드리려고 하면 증명드릴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가 공개해 공청회라 함은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 절차입니다. 하지만 본안이 지금 허위로 됐는데 그게 어떻게 뭐가 설명입니까 이게? 이거는 황열평가 초안이고요. 초안에 그냥 대해서 넘어가라고. 질문을 초안은 거짓말이야. 초안 거짓말이야. 언론부터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처분 얘기는 주민 얘기는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짓 때 주민 평가서를 설명회야. 다시 만들어서 설명이야. 다시 설명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지만 환경적인 평가도 이렇게 하냐? 저는 달매 신도시 앞에 김호진입니다. 오늘 지금 시의원님 그리고 앞에 설명해 주셨던 사회적 너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나라의 국토부 그 이하기관 철도공단 담당자분 시행사에 나오셔서 허위 데이터, 허위 보고를 가지고 저희가 고의로 주민 설명회를 앞시고 앞서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런 설명은 어디서 됩니까, 대한민국에?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공청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단 책임자가 나오셨는데 정확한 데이터, 아까 김명환 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허위 보고 아닌 실 데이터 어떻게 수업 측정하는데 바우면 밑에 1층에서 측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측정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냥 어느 수단 넘어가는 게 국가사업 2조짜리 사업인데 2조.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맞습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저희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으로서 저희는 필요한 게 맞습니다. 없으면 복복 쓰는 사업 합시다 우리 그냥. 다음에 경찰 안 세지면 어떡합니까? 맞습니까? 경춘선 열차 할 때라. 그리고 대습이 필요 없다. 서트리 열차 나중에 중간 이익하면 저희는 기존대 지금 경춘선 배차 감경이 기존대 지금 쓰고 이용한 입주민들 많이 필요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아시죠, 여러분? 자, 인천도, 갈매동, 중앙선, 경춘선, 지나가는 것은 다 지나가고, 그 타는 게 경춘선입니다. 맞습니까? 교통지역, 환경지역, 소음, 분진, 다 배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2조짜리 사업이랍니다. 어떻게 여기서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구리시 세금 돈까지 달래요. 염치가 없어. 질문 있습니다. 헐박통들. 잠깐만요. 이거 철도공단 체크가 나오주셨는데요. 다음에 다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국토부 총책임자 분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을 해명해 주시고 저희 먼저 처음 설명해 주셨던 우리 입주민들께 사과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구리 입주민들 기만합니다. 맞습니까? 문제 우선시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설명회를 가져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사과 받아야 됩니다. 다시 사과 먼저 받고 하자. 다시 우리 여기에 버린 사람 후원합시다. 소송합시다. 김인장 뽑아서 고의로 허위한 거 소송합시다. 한 3년 동안 재판합시다. 질문 있습니다. 저 아까 그 소음 측정을요, 그 갈매 6단지 1층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른 저희 그 구리시 말고도요, 다른 지역에서도 1층에서 측정을 하시나요? 네, 그 지상 1층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소음은 측정을 하고요. 네, 생활소음은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소음이나 공사소음이나 도로소음 같은 경우에는 혹시 다른 데서는 어디서 측정을 하시죠? 별도로 저희가 이 영역에서는 뭐 철도소음이라든지 도로소음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측정하지는 않고요. 그럼 저희 6단지 생활소음만 가지고 넣으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할 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현황 자료를 가지고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소음 예측 결과는 현황은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저기 지금 이동 방음벽이라든가 저런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네네. 공사를 하시면 그 소송 해보셨어요? 소음 소송? 소음 소송 해보셨어요?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기 3층까지는 1층부터 3층까지 소음 소송을 해도요. 돈을 못 받아요. 저음 방음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1층부터 3층까지 못 받고요. 4층 이상부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다 찍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말씀을 드렸을 때는 부실 아닙니까? 80m 전기차 있습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환경을 평가 제대로 조사하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녹음도 됐고 녹취됐고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이게 부실 아닙니까? 이게 부실 아니고 이게 거짓 아닙니까? 다시 하라고. 다시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구리시에 있는 정원철 의원인데요. 오늘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를 듣는데 너무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저조차도 앉아서 들으면서. 근데 지금 원하는 요구사항들 어차피 다 들어보셔야 대답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데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이 많은 질문했던 거 지금 억울하실 수도 있으실 거잖아요. 본인이 답변 못할 기회 줬다고 그러지만 되게 억울한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주민 설명회 그렇게 억울하시면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이 요구들 하고 있는 거 간단하게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짜 잡아서 어차피 지금 초안 설명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넘어가셨는데 지금 좀 전에 인창동 다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소음 측정하신 걸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 계획 다시 잡을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지금 가능하신지만 빨리 얘기해 주시고 답변 안 나오시면은 그냥 주민 설명회 우리는 없던 걸로 하고 참석하지 않은 걸로 해서 우리 여기서 계속 앉아서 들으실 이유 없으세요. 다 나가시면 돼요. 예,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책임자고 답변해 주셔야죠. 왜 앞에 예,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동력사는 그냥 폐업하라!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부산철도공단에서 나온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장입니다. 왜 이제 나와? 좀 전에 소개해서 인사드린 분은 이제 GTX-B 관련 설계 사업 담당 부장이고요.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듣다가 좀 다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나왔고요. 답변을 있잖아! 아니, 다시
다시 하실 건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설명을 다시 할 건지 말 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까 저 잘못된 그 환경평가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고요. 제대로 된 환경평가 다시 하시고 제대로 다 설명해 하실 거면 나중에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설명회 듣는 거 거부하고 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409 보면은 신내역까지는 지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갈매동부터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내동까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고 여기는 인구 20만밖에 안 되는 구리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올라오는 겁니까? 지하로 가세요! 갈매역에 안 쓰고 별내역에 쓸 거면 별내역까지 지하로 가야지 왜 거기서 뒤로 올라옵니까? 제가 지금 나왔는데요. 오늘 주민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그 다음에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께 설명회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게 확정안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확정되었으니 알고 계십시오라고 통보드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주민 여러분들의 건전한 의견들을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안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수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은 GTX B 노선 사업은 국가기관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구리시에 4선 의원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일단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들과 지적을 주셨는데요. 아까 설명하셨던 이제 분께서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제가 보니까 아쉽게도 주시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시다 보니 저희가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자, 주민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장난용으로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정부 일어나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다, 잠깐만요. 대답을 듣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주민설명회를 끝났다고 주장을 하면요. 저희는 우리 이거 끝났다고 탈출을 하면요. 바로 소송이 환경영향 평가법에 의거해서 바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 다 녹음했습니다. 저희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아무 문제 없고 이거라 좀 아무 문제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거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을 아닙니까? 저게 올리고 안 되면서 전국사가 때려치라고 부장님, 우리는 갈매동은 지금 1집 5주민들 공공주택지구예요. 갈매 역세권도 지금 다 이상했어요. 와서 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다 무상이야. 어떻게 수업 측정을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줌마 내려와요. 어디서 따라가지고 어떻게 치르는지 다 보신 분들이야.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 세 분에서 갈매동에 살아봐요. 살아가야면 살아보라고 갈매동에서. 국정이 어디입니까? 구리시 교통대책이나 가져오라고 갈매동. 저희 주민들 NH랑 싸워서 오늘 주신 주민들입니다. 의견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있고요. 아니 검토가 아니고 뭘 검토를 해? 다시 한다고 해야 된다니까. 다시 안 해야 할게요. 부답변을. 이건 검토가 아니죠. 하는 짓을 반기려고? 자, 어디 가시나요? 다시 하지 마시고요. 해야하세요.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5분. 주민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의견들이 제가 잠깐만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라오셔서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목조목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시간을 안 주셨다고 얘기했으니 다음에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답변기에 가져서 날짜 다시 잡으실 건지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시라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다시 할 수 있다고 답을 주시면 네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기본 설계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음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던 것처럼 소음이라는 현안 외에도 다른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많은 의견들을 들어보고 또 디테일하게 의견들을 나눠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라는 자리가 있으니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요. 그거 잠깐만요. 정책위원장님 설명을 했다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정책위원장님 공청회라는 아니요. 내려오세요. 총책위원장님 의사결정하십시오. 이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다시 구리시 주민설명에 다시 기 잡을 건지 결정하십시오. 만약에 총책위원장님이 발언으로 만약에 이게 주민설명이라고 인정하시면은 저희는 진짜로 보고관리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가점 시점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재평가를 하겠다 그러면 한 번에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토부에서 참석하실 의무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제2재정사업은 저희 공단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발주기관이고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하기보다는 오늘 아까 시우님도 소음 측정 같은 거 다시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충분히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다음 공청회 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영향평가법상 절차가 공청회가 그 다음 절차죠. 맞습니까? 의견 수렴 후 그 공람 기간 동안 맞습니까? 저희가 그 다음 절차죠. 그러면 주민 설명회 끝내겠다는 얘기죠. 예, 그 말씀이시죠? 공청회는 일단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공청회 때 하신 말씀. 공청회는 그 다음 절차라고요. 공청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른 넘어가려고. 허위가 들어간 설명회가 맞는 설명이냐? 그거 여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소명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소명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허위 데이터, 거짓 데이터 이 부분 언제까지 소명하실 겁니까? 전동차가 80m 말이 됩니까? 아니 언제까지 소명하실 겁니까? 그거 답변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겁니까? 그래야지 구시청에서 언제 고발할 건지 알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공단 기간 내에 저희가 이거는 의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허위 데이터입니다. 거짓 데이터고요. 이거는 고발 조치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해명해 주실 겁니까? 이거는 초안이고요. 네. 초안이든 도안이든 초안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조화를 거짓말해도 됩니까? 기초 데이터 다 언제까지 제공해 주실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의원님 별도로 설명드리면 왜 제가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청에 공식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 공식 해명하시면 됩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이런 오점이 있었고 거짓 데이터 의혹이 있으니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공단에서 보도자료 내고 발표하시면 됩니다. 공청회라는 걸 잘 아시겠지만 공청회는 왜 자꾸 공청회 얘기하세요? 주민 설명회 다음 절차가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명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공청회라는 툴이고요. 언제까지 해명을 하실 거냐고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으로야. 기간이 문제 없습니까? 기간과 날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딱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여러 기관과의 소통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럼 공식적으로 해명하시겠습니까?
해명하라! 사과하라! 언론과 구리시청 공문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만천하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하시겠습니까? 주민분들이 참석하시는 공개된 자리가 공청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는 그 다음 절차라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청회에서 오늘 주셨던 지적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하세요, 다시! 해명을 하라고요! 해명하세요, 해명! 해명이잖아요. 해명을 먼저 해야죠! 웃기네, 우기지 마세요! 소환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렇죠! 공청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우기지 마세요! 오늘 다시 하세요! 지적들 중에서 저희가 그날 공청회에 가서 저희가 오기로 들어가 있었던 부분 또는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해명을 드리고 아니, 담당자시라면서 검토 안 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검토 안 하셨습니까? 검토 안 하셨습니까? 보세요! 검토 안 하고 승인하셨습니까? 준공보고 받으셨죠? 받으셨죠? 이거는 준공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초안이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럼 결론을 드리면 아주 장황스럽게 길게 얘기하셨는데 결론은 주민 설명에 더 이상 할 수는 없으니 다음 공청회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 이게 공식 입장인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민 설명회라는 것이 주민 설명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결론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할 의향은 없고 공청회를 통해서 하겠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공청회라는 더 좋은 자리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해명부터 하세요. 해명을 하시고 사과부터 하세요. 해명부터 하신 다음에 공청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다시 주민 설명회로 돌아갈 건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해명부터 하세요. 해명을 언제까지 할 건지 공문으로 구리시 의회 정식으로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저 김용현 의원입니다. 제 앞으로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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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네, 구리시의회 부의장 양정혜입니다. 오늘 이 거짓 자료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원하고요. 다시 해주시고 저희가 와라 가라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공청회 해주시고요. 데이터 자료를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저희들 보는 데서 그리고 해명! 저희들과 함께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체크해 주십시오. 해명해주세요! 주신 말씀은 저희가 잘 담아 듣고요. 공청회라는 자리에서 패널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오늘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있을 때 같이 해주십시오. 네, 소음도 마찬가지로 주민 여러분과의 소통 하에 합의된 장소, 합의된 시간에 소음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다시 설명해 해주세요. 공청회에서 저쪽보다 박 기자님 책임을 다시 해주세요. 전문가 이거는 저희 구리시 입김을 기만한 겁니다. 잠깐만요. 저기 다른 공청회 설명회 이렇게 하십니까? 수업 축제 이렇게 하십니까? 대한민국 척도공단이 이런 공사 기술입니까? 이거는 강압이지 강압. 네 맞습니까? 깡패야. 맞습니까? 깡패야. 아니 맞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입김이 그러니까 왜 오셨어요? 혼자 하세요. 혼자 하세요. 깡패냐고. 우리 입김이도 계속 반복되니까요. 저희는 그냥 고발 조치합시다. 이거는 없는 자리입니다. 저희 고발 조치하고요.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구리시의회와 구리시청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 충분히 저희가 받을 거고요. 저희가 재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나가시죠. 네, 나가시죠. 저희가 오늘 없는 자리입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장관님한테. 소음 문제 외에는 다른 의견이 알아보세요. 마이크 꺼. 마이크 꺼.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일단은 이 초안이 주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거짓되고 고의성이 다분한 이 엉터리 주민설명회 초안 가지고는 주민설명회 저희는 인정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북치고 양육치고 다 하십시오. 주민들 없이. 우리는 고발 조치하고 소송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똑바로 준비해갖고 아예 얘기. 다시 하세요. 다시. 북치고 장구치고 훔쳐 다요. 주민 설명회 왜 하냐고요? 이거 허위 자료 가지고 주민 설명회 왜 해요? 남으신 실 중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